4제곱이다. 가우스 아니에요? 맞아요? 범위 추정하셔야 되죠. 어차피 1이나 2는 의미가 없어요. 정수는 가우스 바깥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가우스 x가 필요하고 가우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필요하고 가우스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필요한 거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x가 실제로는 5제곱근 루트 256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쓴 이유는 3의 5제곱이 256보단 작죠. 4의 5제곱이 256보단 크고요. 이해하시죠? 이 말은 가우스 x를 뭐라고 볼 수 있다? 3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x 더하기 1은 당연히 4가 되겠죠. 이제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필요합니다.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5제곱근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얘를 2분의 1에 16제곱에 5제곱근을 씌웠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건 딱히 고민할 여지가 없죠. 이게 1보다 작죠. 양수이긴 한데. 그러니까 가우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는 그냥 2일 겁니다. 별거 없죠. 세 번째, 이제 저게 문제인데, 저건 두 개를 더하는 개념이니까 x의 범위는 3에서 4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러면 x분의 1의 범위는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둘을 더해서 3배 해볼 수 있죠. 더할 때는 작은 거 더, 큰 거 더하잖아요. 그러면 4분의 13, 3분의 1배 3배가 아니고, 그러면 12분의 13이 왼쪽에 있고 3분의 1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되는 거죠. 오른쪽은 얼마예요? 9분의 13?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어차피 1이네요. 가우스가. 그죠? 얘는 1이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7이다. 별거 없잖아. 가우스 값을 구한다는 거냐. 범위만 추정하면 되죠. 이때 추정하는 범위의 폭은 1 이내. 구간의 길이 자체가 1 이내는 아니고 1 미만이라고 해야 되나? 한쪽은 포함 안 돼야 되니까. 그죠? 7번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얘를 간단히 하라는 말은 대소를 비교하라는 얘기죠. 절대값을 뽀개려면 A와 B의 대소, B와 C의 대소, C와 A의 대소가 필요하니까 거듭지옥권 쓰기 싫으니까 일단 지수로 다 정리해보죠. 그러면 M은 2분의 1제곱이고 N은 6분의 1제곱일 겁니다. 첫 번째 거는 B는 M이 6분의 1제곱이고 N은 3분의 1제곱일 거고요. 세 번째 거는 M과 N이 다 4분의 1제곱이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이 상태에서 대수 비교를 한다. 12제곱 가지고 할게요. 분수 계산이 귀찮아서. 그냥 A의 12제곱을 가지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다 양수니까. 다 양수라서 짝수번 거듭제곱해서 대소관계 뒤집히지 않거든요. 그러면 M의 6제곱, N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B의 12제곱은 M의 제곱, N의 4제곱이라고 생각하고 C의 12제곱은 M의 3제곱, N의 3제곱이라고 생각할게요. 모두 양수라고 했죠. 대수 판정을 할 때 빼거나 거듭제곱해서나 B를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B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B의 12제곱분의 A의 12제곱을 생각해 보자고요. 뭐 남죠? N제곱분의 M 4제곱 남죠? 맞죠? 근데 연속하는 자연수잖아, M과 N은. 그지? N이 더 크니까 M을 N-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N분의 N-1의 제곱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죠? 이렇게 쓴 이유는 저걸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N제곱이니까 N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n분의 1 이거의 제곱이 되거든요. 맞는 거 아니? 어차피 n은 2보다 큰 자연수라서, 왜냐면 n이 더 큰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거 확인이 돼요. 아이씨, 짜증나게. 얘가 1보다 크다는 거 확인이 된다고. 왜냐면 얘가 2보다 크니까. n이 2보다 크니까 뭐 3부터 3, 4, 5 이런 애들이란 얘기잖아. 그럼 3에서 2 빼봐야 1 남고 거기다 어떤 분수 더했으니까 1보다 큰 수죠. 1보다 큰 수를 제곱한 거니까 당연히 1보다 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까 걔 시험 봤어요? 네. 아까 다 끝났어? 가라 그래. 가라 그러고. 그죠? 네. 동환이 빨리빨리 와. 누가 이렇게 많이 투머치하게 늦으랬어. 5분 10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1보다 크다. 원래 이제 B를 이용해서 대수를 판정할 때는 1보다 크냐, 1과 같냐, 1보다 작냐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1보다 크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A가 B보다 큰 거예요. 가분수라는 얘기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이번에는 C의 제곱분의 C의 12제곱분의 B의 12제곱을 이용해보죠. 이거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죠? n분의 n이에요. 이건 개꿀이죠? 1보다 크네요. 네.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네요. 그래서 A, B, C의 대소관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항상 B를 이용해서 대소를 판정할 때는 뭐랑 비교한다? 1이랑 비교한다고. 이거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잘 없거든. 사실 지수 단원이나 돼야 좀 쓰지. 대부분은 빼거나 거듭적으로 빼기 때문에 0과 비교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얘는 1과 비교한다는 거.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별문제도 아닌데 하기 싫었을까요? 네. 자연수 n이 2부터 11까지예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18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고 싶다.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얘의 부호를 알아야 돼. 왜냐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n이 짝수이면 양수에만 존재하고 n이 홀수이면 그 수가 음수에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인수도 되는 형태네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하면 얘 마이너스로 묶으면 다음과 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n축을 놓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참수의 형태에서 일부의 점만 취하겠죠. 예. 됐니? 그러면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 2부터 됐죠? 예. 2를 넣으면 어차피 안 돼요. 왜냐면 2를 넣으면 짝수 제곱근이니까 2는 이쪽에 있을 거니까 2를 넣으면 값 자체가 음수라서 제곱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3을 넣어도 안 돼요. 0이니까. 그럼 n에다 4를 넣으면 되겠죠. 맞잖아. 5를 넣으면 5제곱근은 존재하지만 그게 양수예요. 음수가 아니라서 필요 없어요. 그죠? 6을 넣으면 안 되겠죠. 7을 넣으면 됩니다. 7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제곱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7제곱근이. 근데 그것 자체가 음의 실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는 거죠. 같은 이유로 9도 되는 거고 11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합 구하시면 되겠죠. 31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을 따질 때 거듭제곱근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 근의 존재가 조금씩 다른데, 그죠? 그걸 좀 구분해서 문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연수 n에 대해서 n 곱하기 n-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n-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죠. 하나는 세제곱근이고 하나는 4제곱근인데 이렇다는 건 존나 독특한 거죠. 짝수 제곱근은 최대 2개, 홀수 제곱근은 그냥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홀수 제곱근이 짝수 제곱근보다 큰 상황이니까 졸라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냥 이게 1이고 이게 0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원래 홀수 제곱근은 제곱근 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항상 한계를 갖거든.
그럼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린 그럼 뭐만 찾으면 되죠? GN이 0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GN이 0이려면 n이 음수일 때만 따지면 되니까 1하고 2하고 3 아니에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이거밖에 없죠. 예. 저게 0이어야 되니까. 왜냐면 0이 되면 한 개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쉬운 문제였고요. 이것도 아까 유사한 형태의 문제죠.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에 따라서 제곱근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아마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나올 겁니다. 100% 나올 거예요. 예. 안 해도 된다고요? 갑자기? 3, 4번 진짜 안 해도 돼요. 아, 알았어요. 그럼 얘들 넘어갈게요. 너 안 해도 되는 거 왜 강제로 시켰어? 이게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이랑 3, 4번 해가지고 뭐야 제발 여기까지. 그만이 키로야 제발.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걸로 티격태격 하고 있는 거 보면 즐겁네요. 제가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알겠죠? 나가 쳐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 그게 즐기는 거야. 씨발 그게 무슨 즐기는 거야! 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시간이 좀 흘러서 한 진짜 30대만 돼도 그게 진짜 즐기는 거였다라는 나의 말에 동의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네가 살면서 이제 학습이라는 공부라는 건 니네가 이제 뭐 노동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공부는 지적 유희입니다. 머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적 유희를 즐기고 싶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지적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심지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까지 들어요. 얼마나 개이득이야. 알았어요? 예. 네. 지금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누가 질문했지? 충격과 공포네. 자, 이 문제를 보면 딱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건우가 얘기해볼까? 로그의 정의 조건이잖아. 뭐야? 그렇죠. 미천 이리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끝입니다. 야, 너 로그가 정의되려면 미천 이리아닌 양수고 진수는 양수인데 그거 알아? 이런 수준이죠. 그냥 뭐 1번에 이 문제 배치한 이유는 이거 모르겠으면 다른 책을 보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이고,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네. 근데 얘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를 보시면 확실히 양수죠. 확실히 양수잖아. 왜냐면 얘가 굳이 써봐야 되냐? a-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뭐 4분의 7 이딴 식으로 양수잖아. 그러니까 1도 안 돼. 4분의 7보다 큰 애야. 그러니까 1이 아닌 양수죠. 얘도 양수잖아요. 나 맞구나. 맞아? 얘는 a가 0이 되면 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락. 나머지 볼 것도 없지 뭐. 근데 진수가 양수이긴 한데 탈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a가 1이면 0이 될 수 있어요. 얘가 1이 아닌 양수인 거 맞거든요? 네, 탈락. 답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그냥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미천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것도 뇌가 없는 친구들은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1이 아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양수이다. 이런 거 쓰고 있는, 왜 쓰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냥 보면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곱은 얼마냐? 로그 2020의 가우스는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얼마예요? 슬퍼도 되니? 네 자릿수니까 3이지. 내가 그런 거 잘 모르겠으면 진수를 무조건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부동소수점 표현 중에 표준 표현. 그러니까 소수점 위에 유효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 즉 얘를 2.020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고치면 이게 곧 지표이면서 상용로그의 정수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얘가 소수점을 가지고 있어요. 0.000 얼마 이런 거여도 항상 늘 일관되게 똑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지수만 읽어내면 돼요. 이거를 부동소수점 표현을 모르면 진수가 1보다 클 때는 자릿수에서 1 빼면 그게 지표, 정수분이고
그 다음에 진수가 1보다 작으면 소수 제 뭐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시작하면 정수분은 마이너스 n이다 막 이따위로 외워야 되잖아. 딱히 그럴 필요가 없다. 알겠어? 그런 표현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소수점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저는 지금 뭘 기준으로 보고 있냐면 1의 자리 기준으로 보는 거야. 1의 자리 기준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다. 왜냐면 대칭 구조를 띠기 때문에 어떤 규칙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3이구나. 이 말은 x가 10의 세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4제곱보다는 작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있어요? 소수분이 같다. 태우 무슨 뜻이야? 태우? 무슨 뜻이냐고 소수분이 같으면. 이게 잠깐만까지 할 얘기야. 소수부분이 같으면 차가 정수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걔는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은 실제로는 2 로그 x잖아요. 그죠? 이게 정수가 나와야 한다고. 그런데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잖아. 그러니까 x는 얼마여야지 정수가 나오겠어요? 10의 세제곱 가능하고요. 10의 2분의 7제곱 가능하겠죠? 2분의 정수꼴이면 되는 거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곱은 2의 10의 2분의 13제곱. 이가 되겠네요. 맞지 친구들? 아니 4는 2분의 8이니까 더 이상 되는 거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분의 정수꼴이면 되니까 2 곱할 거니까. 이해하겠니? 그래서 지표 우리 웬만하면 부동수점 표준 표현 가지고 지수를 읽어내시는 게 편리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수분이 같다라는 것은 차가 정수라는 의미이다. 이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우면 얘기하세요. 에어컨 켜줄 테니까. 네? 안 될 리가요? 네, 되죠. 네. 혹시 늦게 와서 질문 못한 친구들 문제 번호 나오면 질문하세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얘 어떤 삼각형이냐? 이게 식의 구조상 여기가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 식을 보면 무엇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아예가 이게 뭘로요? 이웃들과 나눠요? 뭘로 나눠요? 그렇죠. 양변을 로그 a 더하기 b의 c 곱하기 로그 a 마이너스 b의 c로 나누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왜냐면 곱해서 만든 식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구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곱해서 만든 식이라는 게 보이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이 항은 뭐가 되죠? 아잉 얘기해봐. 이렇게 쓰고 싶지 않나요?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쓰고 싶고요. 이렇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식의 특징을 유심히 보시면 풀이의 방향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를 아무리 쳐다봐도 풀이가 안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를 열심히 쳐다보면 풀이가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알겠죠? 예. 내가 보면 풀이를 내가 만들어낸다 라는 건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잘 보면 출제자가 이미 다 길을 파놨어. 야, 이리 따라와 이리 와 이러고 있는데 보지도 않아. 그런 느낌이라서 못 푸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출제자가 가이드 잡아놓은 걸 발견만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풀이를 창조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해서
그 출제자가 의도한 바대로 풀이를 생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드는 건 아니지. 문제를 관찰하는 과정이 더 유의미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사를 미투한 로그가 곱에서도 사용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그냥 근계수 쓰면 문제 풀 것 같은데요. 물어보는 거의 구조를 안 봐도 봐봐. 로그 4에 A 더하기 로그 4에 4B라고 안 쓰고 B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죠? 이게 9다 이거니까 합은 8이다 이거죠. 그럼 그 다음에 로그 4에 A 곱하기 로그 4에 B 더하기 1 이런 구조네요. 얘가 1 더하기 로그 4의 A다. 이런 느낌인 건가? 맞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전개해보면 로그 4A가 사라지면서 로그 4의 A 곱하기 로그 4의 B가 1이다. 역수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나머지는 4를 밑으로 한 로그로 바꿔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준식이 1 더하기 로그 4의 A 분의 로그 4의 B 더하기 로그 아니다 1 더하기 로그 4의 B분의 로그 4의 A다 하니까 이 이후에 계산 못하는 학생 없겠죠 여기서. 네. 계산하시면 답 나올 거예요.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진수가 진분수로 지금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로그를 합하는 연산을 할 거니까 사실 로그를 합하는 연산하면 진수를 곱하게 되거든. 야, 출제자가 진분수 쓰는 이런 친절한 경우는 되게 드물어. 웬만하면 가분수 쓸 쟤들 진분수 안 쓴다고. 내가 오죽하면 라면 진라면 분수는 진분수 이러고 있겠어. 가분수 나오면 진분수를 고치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 새끼 왜 진분수를 썼지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가분수 상태이면 약분되는 게 다 보여버리니까 A분의 A 더하기 1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그러니까 출제자의 언어는 철저하게 그거예요. 문제 풀이의 과정을 숨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왜 하던 대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진수만 좀 비교를 해보면 어차피 A분의 A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1분의 A 더하기 B까지 끝나는데 얘가 6분의 B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다 사라질 거라서 그런 거 같죠? 예. 그럼 A 더하기 A분의 A 더하기 B가 6분의 B다. 이건 알겠네. 예. 정리해보면 AB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B는 0이죠.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 있는 거구나. 이거 뭐다?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군요.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식 풀이법은 뭐였어요? 노가다 말고는 뭐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을 곱의 형태로 우변은 숫자 인수분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수분해는 우변이 0이에요. 숫자가 아니고 예. 적당히 끼워 맞추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최대와 최소만 알고 싶죠. 합의 최대와 최소 맞냐? 고맙다. 여기가 36이고 여기가 1일 때 이때 A 더하기 B는 얼마죠? 얼마야? 49 아니야? 이때가 최대네. 그죠? 최대 최소일 때만 생각하려고. 최소일 때는 A와 B가 거의 비슷할 때일 것 같은데 이제 36이니까 66은 어차피 안 되죠. 대소 비교 대소 관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94밖에 안 되잖아요. 94 곱하기 36 이게 96이다. 96 곱하기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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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96이다.
그럼 이때 A 더하기 B는 얼마죠? 25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개 합이니까 답은 얼마다? 74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 정식.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m 더하기 n을 구하시오. m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다. 쌍용로그의 값도 나와 있으니까 뭔가를 좀 계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나를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3의 60제곱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근데 이걸 10의 n제곱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10의 n제곱으로 나눠서 n이 한 자릿수란 얘기잖아. 사실 이거 보고 통째로 보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걸 통째로 보면 이거 뭐하는 연산이에요? 3의 60제곱에 맨 앞자리 수가 m이다 라고 써있는 거죠. 안 그럴 수가 없다. 선생님 n이 뭔지 모르는데도 그래요? n이 뭔지 모르는데도 그래요. 왜냐면 m과 m 플러스 1 사이인데 이미 m이 1부터 10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 최대 9야. 9부터 10까지 1부터 2까지 혹은 2부터 3까지 혹은 3부터 4까지 혹은 4부터 5까지 혹은 이런 식이잖아. 그냥 맨 앞자리 수라니까요. 맨 앞자리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걸 저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아닌 척 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근데 결국은 그냥 맨 앞자리 수를 묻는 거예요. 맨 앞자리 수 어떻게 구하지 은성이? 그냥 규칙을 찾으면 되잖아요. 무슨 규칙이요? 해가지고 앞에 규칙이요. 자릿수는 지표와 관계하고 숫자 배열은 가수와 관계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소수 부분을 이용하여 맨 앞자리 수를 찾아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죠? 네. 그냥 그러니까 로그 3의 60제곱을 계산을 할 건데 얘는 60 로그 3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60 곱하기 0.477를 계산합니다. 계산 생략하고요. 28.626이 나와요. 그럼 0.626이 이제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0.626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0.626은 로그 4가 0.6020이니까 얘보다 조금 크네. 그 다음에 로그 5는 0.6990이니까 얘보다 조금 작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m은 4란 얘기죠. 여기 설명 끝내면 안 되나? 좀 그런가? 뭘 좀 그래. 아니 로그 4보다는 누가 크다? 0.626이 크다. 그리고 로그 5보다는 작다 이거잖아. 근데 선생님 저는 0.6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28 넣을 건데요. 28을 제가 넣을 건데요. 뭐가 달라지는데 28을 더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28.626이잖아.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28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8은 10의 28제곱이야. 진수로 따지면 상응로그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뭐가 될 거냐면 4 곱하기 10의 28제곱이 될 뿐이고 오른쪽은 5 곱하기 10의 28제곱이 될 뿐이잖아. 이게 무슨 말인데? 4, 0, 0, 0, 0, 0, 0, 0, 0, 28개 이런 얘기잖아. 오른쪽은 5, 0, 0, 0, 0, 0, 0, 28개. 그럼 맨 앞자리 수는 당연히 누구겠냐? 4겠지. 실제로는 4 곱하기 10의 28제곱 그 다음에 3의 60제곱 그리고 5 곱하기 10의 28제곱이란 뜻이니까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m이 4라는 건 바로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4를 맨 앞자리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0, 10으로 몇 번 나눠야 되느냐는 얘기인데 그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n은 얼마다? 28이다. 그래서 m과 n의 합은 얼마다? 32다. 그러니까 원래 물어보던 거 그냥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방식을 조금 달리 했을 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래 물어보던 거였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상응로그를 이용하면 뭘 할 수 있죠? 아주 커다란 숫자에
아주 커다란 숫자를 계산을 할 수는 없지. 그런데 계산을 하지 않고 아주 커다란 숫자가 몇 자리 수인 건지 혹은 맨 앞자리 숫자는 얼마인지 뭘 구했다는 얘기예요? 근사값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되게 부정확한 근사값이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도 어디야? 계산 안 하고 얻은 건데. 맞아요? 혹은 0에 아주 가까운 양의 숫자가 소수점 제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제일 앞에서 나타나는 그 0이 아닌 숫자는 대체 무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16번 보겠습니다. 20 m n 300 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로그 m에서 로그 n을 뺀 게 가우스 로그 m에서 가우스 로그 n을 뺀 거하고 같다고? 이게 물론 저 상태로 생각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누가 봐도 원래 이거 아닐까 친구들? 이걸 이 항에서 저걸 만들었다고 봐야지 저 상태로 풀려고 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맞아요? 그러면 m과 n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게 되는 경우를 따져라 라는 얘기고, 대신에 이런 대수 관계가 있으니까 로그 m과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같지만 그런데 정수 부분은 다릅니다. 정수 부분까지 같아버리면 m과 n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 대수관계 위배되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숫자 배열은 일치해야 되죠. 근데 하나는 두 자릿수고 하나는 세 자릿수여야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럼 답은 9개지. 보나마나야. 왜냐면 mn의 순서상을 생각했을 때 m이 21이면 n은 210이어야 됩니다. n이 22이면 n은 220이어야 되죠. 근데 가능한 m이 29까지밖에 없죠. 290이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9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소수부는 숫자의 배열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상용로그에서. 어차피 지수로그에서 어려운 문제 만들려면 이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잘 못해 본인이. 잘 못하면서 우리 학교는 안 나올 거야 막 이러고 시험지 받아보니까 나왔네? 그러지 마시고 이거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라고. 알겠어?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생각하기 싫기 때문이야. 아니면 처음에 알려준 사람이 이상하게 알려줄 거나. 별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이걸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 아영, 로그 왜 만들었어? 큰 수를 작은 수로 줄여서 계산. 큰 수를 작은 수로 줄여요? 대단한데? 대충 아주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으로 계산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덧셈과 뺄셈의 연산의 결과를 가지고 원래 아주 큰 수를 다시 추정하자. 이런 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정수분과 소수분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아주 큰 수에 대한 추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로그를 만든 목적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문제라서 그냥 수학을 문제를 출제한 입장에서 이걸 안 내면 되게 좀 이상해. 붕어빵 구울 때 팥 안 넣고 굽는 그런 느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조건 내고 싶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 소수 부분을 gx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건 그냥 3이잖아요. 로그 1000이면 3인데 로그 20이면 1이죠. 정수 부분이. 두 자릿수면 1이라니까. 얘도 1이네? 야,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엄청난 보기였습니다. 대단하다.
알겠죠? 얘는 0입니다. 얘는 뭐예요? 로그 2죠, 소수부분. 왜냐면 정수분 1이니까 로그 20에서 1 빼면 로그 2예요. 얘는 소수분 얼마예요? 로그 5죠. 정수분 1이니까 로그 50에서 1 빼면 로그 5잖아요. 근데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1이잖아. 그럼 1 빼기 1이 0이냐고 물어보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알겠죠? 네, 둘 다 참이에요. 디귿을 볼게요. 디귿이 좀 특이하네. 자, 디귿을 해석을 하려면 소수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소수 부분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로그 x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을 정수, 그리고 알파를 0과 1 사이의 수 이렇게 잡죠. 좀 더우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날씨가 에어컨 좀 켜놓을 테니까 추우면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로그 x의 제곱이란 말이야. 지금 gx의 제곱이라고 써있지? 그러면 로그 x의 제곱은 2 로그 x니까 너는 2n 더하기 2알파구나. 야, 이렇게 쓴다는 건 정수 부분을 2n이라고 생각하고 소수 부분을 2알파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러려면 알파는 이런 범위를 가져야만 되지. 왜냐면 소수 부분은 2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얘가 2n 더하기 1이고 1 마이너스 2알파인 케이스가 있겠죠. 2알파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2알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케이스가 두 가지 나오니까 그 두 가지 케이스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지금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2알파는 1 마이너스 2알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알파가 얼마 나오냐면 4분의 1 나오거든요. 얘는 이 알파의 범위를 만족하기 때문에 타당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2알파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2알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알파는 2분의 1 나오니? 맞잖아. 이것도 여기 들어가죠. 얘도 타당한 것 같은데 둘 다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봐야 되는 거야. 네. 자, fx의 4제곱은 어차피 우리는 알파가 4분의 1일 때랑 알파가 2분의 1일 때만 문제를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나눠서 문제를 풀게. 그럼 첫 번째, 알파가 4분의 1이라고 하면 fx의 4제곱은 뭐가 되니? 감사합니다. 4분의 1 4배하면 1 되잖아. 그러니까 정수분 1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n 더하기 1 되는 거야. 왜냐면 원래 정수분 얼마였으니까? n이었으니까. 이해하겠죠? 예. 얘가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면 4분의 1 2범위에 해당하니까 fx의 제곱은 2n인 거예요. 정수부분. 그 다음에 이것도 2n인 거예요. 더하기 1. 이거 참이죠? 두 번째, 이걸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알파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4n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fx의 제곱은 2범위에 해당하죠?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2n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래도 2n 더하기 1인 거예요. 얘도 타당하죠? 얘도 참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참이다라는 게 확인되죠.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그 x를 몇 배 해버리면 지금 2배니까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건데 3배 하면 3가지예요. 4배 하면 4가지입니다. 이 소수분을 디테일하게 계속 나누셔야 돼요. 여러 배를 할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니? 18번 보겠습니다. 민호? 선생님 미안해. 더 즐거운 수업이 되게끔 선생님이 노력할게. 물론 선생님이 게임보다 즐거워지긴 어렵겠지만 정신 안 차리실게요. 정신 차려. 이게 여러분 저랑 같이 오래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거에는 깊이가 있어서 좀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자기가 아는 내용이 나오면 조금 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측하며 듣기를 하시라니까요. 원래 공부라는 게 아는 걸 또 보고 하는 게 원래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의 깊이를 계속해서 더하는 거. 물론 모르는 것을 새로 알게 되는 것도 공부지만 내가 아는 것의 깊이를 계속해서 더하는 것도 공부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잖아. 그런데 쌤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도 아는 내용, 저도 아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문제 잘 푸는 것 같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래 알던 거에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거에 깊이를 더하려면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아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듣고 있나? 좀만 참아요. 쉬는 시간 곧 줄 겁니다. 알았죠? 오, 딱 봐도 쉬는 시간이 곧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좋아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는 n 더하기 알파다.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쪼갰어요. 네. 로그 2의 99 하고 로그 5의 99의 소수부분이라고 했는데 로그 2의 99의 정수부분 얼마지? 이거는 상용로그가 아니에요.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럼 2의 거듭제곱 중에 95에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구냐고. 6제곱 아닙니까? 6이에요 정수부분이. 아니 상용로그를 잘 이해했으면 밑을 2로 바꾸든 3으로 바꾸든 4로 바꾸든 뭔 상관이야. 다 똑같은데 이진법을 쓰면 이렇단 얘기야. 그러면 로그 2의 99 마이너스 6이군. 이렇게 매끄럽게 쓰셔야죠. 맞아요? 그럼 b는 오진법을 쓰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5의 99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2의 p 플러스 a제곱, 그러면 2의 p 플러스 a제곱 5의 q 플러스 b제곱은 아무래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그래 보이죠? 네. 그럼 얘는 99의 제곱 곱하기 2의 p-6제곱 5의 q-2제곱이에요. 99는 어차피 3하고 11밖에 소인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40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이 48, 5 그러니까 8이라는 인수랑 5라는 인수를 얘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p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아니다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저기 합친 게 그래야 되니까, 그죠? 예. q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답은 12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밑이 바뀐다고 해서 정수분과 소수분을 다루는 기법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릿수가 어쩌고 이런 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내 생각에는. 그냥 밑을 바꿔버리면, 그죠? 네. 19번 볼게요. 2보다 큰 자연수 a와 자연수 라지 n에 대해서 로그 a의 라지 n이 n 더하기 알파다. 이것도 또 결국은 정수분과 소수분이네. 그죠? 니네도 이거 있냐? 이거 뭐냐? 니는 없지? 편집하다 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요. 네. 아무것도 아니고요. 구하려는 게 n-알파의 최소예요. n-알파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n은 작을수록 좋고 알파는 클수록 좋지 않나? 그지? 네, 그래 보입니다. 근데 알파는 큰 값을 정할 수가 없긴 해요. 1보다 작다니까. 근데 n은 작은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밑은 2보다 큰 자연수고 진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n은 0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때가 제일 작죠. 맞잖아? 예. 그리고 알파가 가장 클 때 HA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 생각을 하면 이제 n은 0을 고정이고 알파는 어떻게 하면 가장 클 것인가 를 생각하면 문제가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로그 3의 n. 왜냐면 얘가 3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h3은 뭐냐면 0 마이너스 로그 3의 2죠. 로그 3의 3은 1 돼버리니까. 지금 뭘 찾고 있어요? 알파가 가장 클 때를 찾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로그 4의 n이라고 하면 h4겠죠? 얘는 0 마이너스 로그 4의 3이 될 거예요. 로그 4의 4는 1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1에 제일 가까운 값. 근데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막 극한처럼 갖다 붙이지 못한다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일반화하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냥 HA는 마이너스 로그 A의 A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죠? 근데 3부터 2021까지면 몇 개인데? 홀수개죠. 빼면 짝수니까 1 더하면 홀수 될 거 아니야. 홀수개인 거 왜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산다고. 마이너스 살아요. 그럼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4의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로그 2021에 2020으로 끝날 거잖아. 그런데 알다시피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약분될 거 다 약분되면 남은 게 마이너스 로그 2021의 2란 말이지. 얘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K야. 그러니까 K를 로그 2021의 2분의 1이라고 잡으면 되겠네. 답은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가 여기를 자세히 안 보고 이것만 막 쓴다고 되겠어요?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를 사실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n이 0으로 고정된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문제가 훨씬 쉬워지는 거거든. 근데 잘 모르겠고 밑에 거나 한번 봐볼까? 이러면 문제 풀기 어려워지는 거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